손정민 군 사건이 발생한 지 35일이 지난 2021년 5월 30일 경에 반포 한강공원 환경미화원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이 습득되어 서초경찰서에 제출되었는데, 이 스마트폰은 동석자 A라고 지금 지칭되고 있는 이준석 군의 스마트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이 스마트폰을 갖다 습득할 시에 누군가 이미 주워서 버린 것 같다, 이런 진술을 갖다 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이 스마트폰을 5월 15일경에 습득을 했고요. 환경미화원이 스마트폰을 습득한 장소는 대략 그 피크닉장 이쪽 부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초 경찰서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강주위를 갖다 탐색을 했는데, 결국은 이 강이 아니라 잔디에서 발견되었네요. 즉, 이 말은 결국 이준석 군이 자기 스마트폰과 정민이의 스마트폰을 갖다 두 개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 지역에서 이준석 군이 자기 부모와 3시 37분경인가 통화를 했습니다. 자기 스마트폰으로. 이때 자기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정민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3시 33분경인가 누군가 밀쳐서 이 무슨 나무 토막처럼 떨어졌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뒤따라서 내려갔다고 하죠. 여기 있던 사람은 이준석 군과 정민이, 쓰러져 있는 정민이였죠. 그래서 지금 추측하는 바에 의하면 친구 A가 쓰러져 있는 정민이를 갖다 이렇게 끌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 밀쳐내고, 그리고 내려가서 이 바다로 버려버리려고 했다는 추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바다가 얕은 바다여가지고, 수심이 얕아가지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다시 건져낸 다음에 반포 수상태시 승강장으로 손정민 군의 손정민 군을 갖다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손정민 군을 갖다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버려버린 걸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4시 30분경에
손정민군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을 갖다 뭔가에 실어 가지고 이동시킨 다음에 이 한강에다가 투하시킨 흔적이 이렇게 동영상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투하하면서 이렇게 물모라가 치는 장면. 그런 정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준석 군이 살인의 용의자, 이준석 군과 또 다른 무리들이 그 살인의 피의자, 용의자이자 피의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영상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이때 그 4시 23분경에 그 정민이로 추정되는 그 물체를 갖다 이동시킬 때 사용한 그 도구가 이 리어카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죠. 4시 23분경에 이렇게 승강장, 반포 한강공원 승강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 동선을 갖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동하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빠르게 사이클이 빠르죠. 다른 다리와 달리 이렇게 사이클이 빠르죠.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 바퀴 모양이 동그란데 그 리어커는 그 바퀴 모양의 그 살, 그, 그 살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많은 사이클을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사이클을 갖다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고 밑에 보면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리어커를 갖다 범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바퀴가 보면 바퀴살이 여러 개죠. 그 여러 개의 바퀴살이 바퀴 한 번 돌 때 그 바퀴살 때문에 여러 번 돈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 다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 사이클이 느린데 이 바퀴살은 이 사이클이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바퀴살이 여러 개니까 빨리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 부분이 리어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어커 그 네모진 부분은 밤이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바퀴 부분도 검정 그 고무 테두리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고무 테두리 안에 있는 그 바퀴살, 이 바퀴살이 이제 금속 부분이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빨간 그 바퀴살 부분이 빙글빙글 돌면서 하얗게 지금 형태를 갖다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동그라미는 그 리어커의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위에 기울어져 있는 그 동그라미는 그 동그라미는
뭔가 물건을 갖다 뭔가로 싸가지고 물건 돗자리 같은 거나 이런 걸로 싸가지고 실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기울어져 있죠. 사람이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딱 빤빤하게 서서 걷는 형태인데 그 다음에 사람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앞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동하는 것은 꼭 어, 계속해서 45도, 30도인가 그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기울어진 그 상태 그대로 이동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물건, 물건의 물건의 이동 모습 같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까지입니다. 4시 24분. 그리고 끝까지 봐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4시 30분경에 이제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현재는 지금 리어카가 범죄 도구에 사용되었다는 추론을 갖다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습을 갖다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리어카 바퀴처럼 보입니까? 리어카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중에 이것은 한번 또다시 한번 어, 따져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어카 같습니다. 이렇게 친구 A가 30 정민이를 갖다 이제 이쪽에다가 유기하고 한강에다 유기했는데 제대로 이렇게 유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다시 건져 올려 가지고 반포 수사공원 선착장에서 버리는 그 CCTV 그 영상을 보고 추론한 이야기를 했죠. 다시 이렇게 리어카가 동원되어 가지고 정민이를 갖다 반포 수상택시 선착장까지 나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정민이를 갖다 버렸다고 좀 지금 추론을 했습니다. 즉, 이 리어카에 여기 보면 피가 있죠. 여기 1시 32분경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후드부를 갖다 그 하얀 옷 입은 이게 이준석 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얀 옷 하얀 긴 그 옷을 입은 자와 그 다음에 여기 토끼굴을 통과한 그 야구 잠바를 메고 토끼굴을 통과한 자는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런 증거를 갖다 보여주는 또 편의점 사진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게 이때 정민이를 딱 가격한 사람이 친구 A가 아니라 친구 B.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다시 서초 경찰서 발표에 의하면 그 친구 A 이준석 군이 그 부모와 그 3시 38분경에 통화를 한 후 그 이준석 군의 휴대폰은 전혀 이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준석 군의 그 스마트폰에는 그
웹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웹이냐면 건강 웹인가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동을 하면 그 위치 정보가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 웹에 의하면 전혀 이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동이 되었으니까, 어, 그 이준서 군이 그 3시 38분 경에 부모와 통화하고 이 스마트폰을 갖다 껐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끄고 이제 이동을 했겠죠. 그 껐다는 그 정황 증거는 그 이준서 군의 그 부모가 그 4시 20분 경에 전화를 했는데, 어, 이 스마트폰이 꺼져 있다고 메시지를 갖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꺼져 있었겠죠. 꺼진 상태로 여기저기 이동을 갖다 했을 것입니다. 어, 정민군의 스마트폰과 자기 스마트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 약간 그 부담스러웠는지, 자기 스마트폰은 이제 유기하고 정민군 스마트폰을 갖다 소지한 채로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마트폰은 정민군이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 정민군은 전혀 그 친구 A의 스마트폰을 갖다 아,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민군은 거의 그 생명과 신체가 크게 손상돼서 거의 거동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겠죠. 2시경에 그 목격자가 그 찍은 그 스마트폰 사진에서처럼 그 뺨은 파열되어 있고, 이렇게 온몸은 다 그냥 시체처럼 경직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즉,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구조 활동을 갖다 그 친구 A와 그 다음에 그 다른 그 동행자들이 그 정민군에 대한 그 구조 의무를 갖다 행하지 않았다면, 즉 112나 119에 그 신고하여 그 구조나 부조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면 정민군은 그 국가수에서 말한 것처럼 술 먹고 2, 3시간 지나서 사망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을 했죠. 그러니까 2시쯤에 이미 정민이는 시체처럼 이렇게 이동도 하지 않은 채 쓰러져 있었고요. 그때 네, 이때 2시경 그때라도 이 정민군이 이렇게 신체와 생명에 큰 위태로운 상황에 이 친구 A가 구조 의무를 다했다면 정민군은 어쩌면 살 수도 있었겠죠. 이 구조 의무는 옛날에는 그 착한 사마리안 법이라 해가지고 옆에서 그 신체나 생명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한 사람이 보이면 누구라도 자신에게 커다란 피해가 가지 않는 한 구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구조 의무를 다 해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착한 사마리안 법을 갖다 적용하지 않고 어, 아, 적용하는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 위험을 발생시킨 자,
상대방에게 위험을 발생시킨 자가 구조 의무를 갖다 가진다고 합니다. 즉, 친구 A가 그 정민이에게 야밤에 술 먹자 하면서 이렇게 불러냈죠. 적극적으로 불러냈죠. 그리고 나서 정민이와 술을 먹고 이렇게 정민이가 누군가에게 그 가해를 당했던 가해를 당하지 않았던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거의 시체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즉, 이 친구 A는 스스로 정민이를 갖다 불러내 술을 갖다 먹였기 때문에 위험을 갖다 발생시킨 자로서 구조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반인의 주의 의무를 다해 가지고 구조 의무가 발생하면 시성실의 원칙에 따라 112나 119에 곧바로 신고를 갖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즉, 그런데도 이 친구 A는 정민이가 이게 신체와 생명에 큰 위태로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민이를 갖다 이렇게 몸이 올라탔다가 이렇게 돌렸다가 그 옆에 누웠다가 한번 그리고 있지 않았어. 이렇게 세워봤다가 이런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격자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즉, 이 당시에는 친구 A는 인지 능력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민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추측되는 정민이 스마트폰을 갖다 꺼내가지고 데이터 통신도 하고 멀쩡한 정신이었습니다. 즉, 이 멀쩡한 정신이었을 때 이 정민이가 이렇게 쓰러져서 신체와 생명에 큰 위기를 갖다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구조 의무를 갖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죄가 발생하고요. 정민이는 결국 죽었기 때문에 유기치사죄는 당연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이렇게 정민이가 2시경에 신체와 생명에 큰 위해를 겪고 있을 때 이 친구의 이준서는 스마트폰도 정상적으로 하고 정민이의 상태가 이상함을 갖다 알고 이렇게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몸을 갖다 막 이렇게 토갠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갖다 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이제 정신이 멀쩡한 걸로 되는 것이지 나중에 뭐 기억이 안 난다, 블랙아웃이다, 이런 말 사실 5천만 국민한테 말해봤자 믿기지도 않는 말이고 그런 말들은 법정에서도 수용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멀쩡한 상태이면 당연하게 구조 의무가 발생한 이 상태에서 정신이 멀쩡하면 의무를 갖다 이행을 했어야 됩니다. 이 멀쩡한 정신으로 의무를 이행을 했어야 됩니다.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치사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몇 시간 지나서 자기가 이제 정신이 그때 블랙아웃이다 이런 것은 아무런 범죄를 갖다 구성하고 형량을 갖다 때리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신이 멀쩡할 때 누구를 갖다 살해를 했습니다. 친구 A랑 B랑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을 갖다 살해를 했어요. 근데 사람을 살해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술집에 간 거죠. 이제. 고민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술을 뒤집다 마셨어요. 뒤집다 마시고 나니까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다 기억이 안 나더라. 내가 그날 누굴 만났는지도 모르겠고, 누굴 만났는지도 모르니까 누굴 죽였는지도 모르겠고, 어? 어,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로 블랙아웃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살인죄가 무슨 무슨 책임이 감경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멀쩡할 때 사람을 갖다 죽였기 때문에 책임 감경 사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좀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죠. 술만 먹으면 누구를 갖다 패고 범죄를 저질러도 술 먹었다 하면 그 술 먹었을 당시에 그냥 오락가락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려고 요즘은 그런 것들 전혀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술을 취하면 그런 범죄 짓을 갖다 행하는 습관이 있으면 오히려 고의범으로 어? 술 먹고 운전을 하면 사고 남을 갖다 큰 사고를 일으켜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음주운전을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 적용되고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되듯이 술을 먹으면 이제부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폭력 이런 거 다 그냥 고의범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법정에서 범죄자들이 돈 쳐먹고 돈 쳐먹은 만치에 변호사랑 검사 판사들끼리 같은 로스쿨이든지 같은 사법시험 동기든지 해가지고 그리고 같이 밥 벌어먹는 변호사분이라고 해가지고 막 서로 돈 벌어주게 해주고 나중에 또 편히 봐주고 이런 행위는 이런 국가 내란 범죄는 이제 더 이상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 사회 시스템상 만연해가지고 본인이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 변호사 제도를 갖다 범죄자들을 돈 쳐먹고 이렇게 부귀 영화를 갖다 꿈꿀 수 있는 이런 유혹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변호사 제도는 없애고 법률 포장사 제도를 갖다 만들 것입니다. 나중에 법률 포장사 제도가 뭔지는 차후에 기회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A는 범죄 피의자가 맞습니다. 중대범죄 피의자가 맞습니다. 유기치사죄의 중대범죄 피해자가 맞고요. 서초경찰서는 곧바로 우선은 유기치사죄로 이 친구 A를 갖다 친구 A와 이제 동행자들이 있으면 그 동행자들 전부 유기치사죄 우선은 유기치사죄의 범죄 피의자로서 입건하고 구속하고 그 다음에 검사 쪽으로 사건을 갖다 이송한 다음에 재판을 갖다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정민이 그 뺨을 보면 오른쪽 뺨을 보면 파열된 상태입니다. 정민이 뺨을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올랐고요. 이렇게 파열돼 가지고 뺨에 피가 흥건합니다. 오세도 피 국과수에서 이제 이렇게 정민이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검사했을 때 오세도 피고 지금 뺨은 지금 2시 전에 지금 파열된 상태죠. 2시 목격자가 2시 전부터 이렇게 봤으니까 귀에 자상도 커다란 자상도 결국은 2시
그 1시 32분에서 2시경에 아마 생겼을 거로 추론되고 있습니다. 즉 정민이는 가해를 갖다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가해를 갖다 입은 상태입니다. 지금 2시. 이렇게 가해를 가하고 나서도 옆에서 있으면서 구조 의무를 갖다 다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그게 상해치사도 아니고 살인이 되겠죠. 고로 이 문제는 유기치사죄는 당연한 거고요. 살인미수, 상해, 중상해,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범죄를 갖다 은닉하기 위해서 양말이나 뭐 피 묻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셔츠, 신발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유기를 해버린 상태죠. 증거를 갖다 인멸을 해버린 상태죠. 즉 증거 인멸죄도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민이가 쓰러져 있었을 때 2시경에 이렇게 딱 거의 신체 생명에 큰 위해 상태인데도 곧바로 그냥 112나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정민이의 그 생명을 갖다 구했어야 하는데 정신이 멀쩡한 그 친구 A는 그 당시는 이렇게 정신이 멀쩡했죠. 지금 뭐 스마트폰도 하고 그 멀쩡한 상태일 때 친구인 정민이에 대한 구조 의무를 갖다 다하지 않았습니다.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서 구조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민이는 1시 시간이 지나죠. 1시, 2시 결국은 계속해서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이제 죽었을 수도 있죠. 완전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에서는 익사 추정이라 하는데 여기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로 이제 한강에 이제 버려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국가수의 소견을 갖다 따르자면 익사 추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익사라고 이제 간주하고 논해보자면 그렇다면 정민이는 이렇게 생명이 간당간당한 상황에서도 살아 있었는데 이 살아있는 정민이를 갖다 만약 한강에다가 버려버렸다면 모두 다 살인의 정범이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면 사형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누가 봐도 이렇게 명백한 중대 범죄가 여기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런데도 서초경찰서에서는 전혀 지금 범죄 피해자를 갖다 입건하거나 구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서초경찰서나 서울경찰청의 위법 행위입니다. 직무유기에다가 직권남용이죠. 직무유기에다 직권남용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지금 범죄가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22년이 아니라 지금 2021년이죠. 30년 전, 40년, 50년 거의 45년 전인 거 50년 전에 유기치사죄를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봅시다. 그때 정서를. 이게 1976년 유기치사죄를 갖다 다룬 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이게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술을 먹고 실족하여 이제 떨어졌는데 이제 한 사람이 다쳤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이제 서로 동행한 사이일 뿐 특별하게 그렇게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산을 벗어나가 가지고 이 피해자를 갖다 구조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자는 죽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죠. 전화도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제가 그 1980년도에 1970년도, 1980년도에 우리 집에서는 그 다이얼 전화도 없었습니다. 전화가 없었어요. 좀 부잣집에나 있었겠죠. 즉,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피고인이 자기가 산을 갖다 벗어나가지고, 이 피해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그 판결이 이제 뒤집어졌지만, 이 1심, 2심에서는 이 사람에게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유기치사죄를 갖다 적용을 시켜버렸습니다. 즉 선한 사마리안 법을 갖다 적용시킨 거죠. 자기가 이 사람을 갖다 불러낸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다가 서로 만난 사이, 그런 사이입니다. 즉 자기가 그 동행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킨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자면 구조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자기가 그 동행자에게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험난한 상황에서도 구조를 갖다 해야 한다고 사회 상주상 이렇게 인식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냥 스마트폰 있으니까 112나 119 그냥 신고하는 거 간단하죠? 설령 자기가 위험을 갖다 이 동행자를 갖다 뭐 불러내고 술 같이 먹자, 뭐 산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불러내 가지고 이 위험을 야기시킨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쉽게 구조 의무를 갖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1976년 당시에는 이 구조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이 당시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산에서 이 야밤에 산에서 자기가 이제 탈출을 했는데 지리도 모르는 그곳에서 민가를 찾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구조하게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한테도 위험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정민이는 지금 이렇게 시체처럼 이렇게 2시경에 이렇게 생명과 신체가 위태로운 상황이었고요. 친구 A 이준서 군은 스마트폰도 할 정도로 인식과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정민이가 신체와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갖다 인식하고 이렇게 세워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몸에 올라타서 이상한 짓도 하고 여러 가지 기괴한 짓을 갖다 했다고 목격자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A는 2시경에 곧바로 그 112나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정민이를 갖다 구조할 의무를 다 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 A는 유기치사죄를 갖다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죄,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랬죠. 즉 법률상이라는 게 그 구조 의무가 발생했는지, 민법상 신의 성실의 그 원칙, 신의
시인 성실의 의무가 발생했는지, 이런 식으로 뭐 가족법, 뭐 도로교통법, 뭐 구조 관련법, 뭐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즉, 이 말은 그냥 우리들이 그냥 봤을 때 국민적 공감대상 책임을 갖다 물어야 한다.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상대를 갖다 술 먹자 하면서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위험을 갖다 야기시킨 그 순간 구조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하면 민법상 시인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무를 갖다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그런데 그 법률상 그 시인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죄가 성립하고요. 그런데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정민이는 죽었죠. 사실 구조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죽었으니까 유기치사죄지만, 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냅뒀을 게 정민이가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한강에다 이렇게 버려버렸잖아요. 그런 정황이 지금 CCTV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경찰서는 이 부분을 갖다 다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유기치사죄 외에 살인미수, 상해, 중상해, 살인죄도 다 적용을 갖다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5천만 국민이 나서서 이 정민이 사건에 대한 범죄 수사를 갖다 제대로 하라고 지금 서초경찰서나 서울경찰청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국가인 5천만 국민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그냥 직관적으로 지금 그 친구 A, 그 다음에 그 동행인들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가장 의심이 가는 사람이다. 피의자라는 게 뭡니까? 의심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당하는 자죠. 근데 이 수많은 5천만 국민들이 이렇게 전부 대동소이하게 지금 피의자로서 지금 그 친구 A와 동행인이 있다면 그들을 다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서쪽 경찰서 가장 그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용의자나 피의자를 갖다 다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의심이 직업인 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서초 경찰서와 그 서울 경찰청은 너무 명백한 그 범죄 피의자를 갖다, 중대범죄 피의자를 갖다 어떠한 그 혐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건을 갖다 지금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떠나서 경찰 조직을 갖다 장악을 해가지고 국가인 국민이 이렇게 부여한 그 권한을 갖다 전부 그냥 참절해버린 것입니다. 국가 권력, 즉 국가인 5천만 국민의 권력을 갖다 지금 소수의 지금 그 경찰들이 불법불의하게 지금 장악을 해가지고 범죄 조직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내란죄인 것입니다. 5천만 국민들이 이렇게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할 정도면 이미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했듯이 이미 유기치사죄는 명백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 친구 A와 동행자들은 절대로 그 범죄 피의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범죄고요.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리고 당연하게 비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어커가 보이시죠? 리어커 주변에 이렇게 피가 흥건하고, 리어커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뒤에 음식 그 잔재물들, 이런 것들도 보이시죠? 이렇게 리어커 발동이 보이고, 리어커 바퀴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여러 개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으로 이제 이게 CCTV로 찍힐 때 이 부분은 검정하니까 잘 안 찍히겠지만 이게 빨간 부분 이거 빛을 반사해 가지고 이제 찍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봤듯이 지금 정민이는 여기 편의점에서 1시 32분경에 나온 뒤로 여기서 지금 이 동행인에게 후두부를 갖다 가격당해 가지고 피를 갖다 후두부를 가격당해 가지고 피를 갖다 흘렸는지 이 부분에 피 흔적이 있었고요. 혈흔 흔적. 그리고 도망가면서 또 어느 이 부분인가 또 그 이 부분인가 리어커가 있고요. 그 주위에 이제 피가 있는 것이 아까 그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때 여기에 그 경찰 폴리스 라인이 있었고요. 피 흔적 있는 곳에 폴리스 라인이 있었고, 그 다음 요 부분 여기 배수구 있는 부분, 여기 바로 그 정민이가 쓰러져 있었던 부분에 이게 강 뒤편에 배수구가 있고, 그 부분에 폴리스 라인이 있었습니다. 즉 그 부분에서도 아마 정민이가 피를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 있는 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미 2시 경에 2시 이전에 정민이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피 쓰러져 있으면서 누구한테 가해를 입어가지고 오른쪽 뺨이 파열된 상태, 그리고 목 뒤편 귀 뒷부분은 큰 자상이 2개나 뼈가 보일 정도로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너무 명백한 그 범죄 사건이고, 이런 뭐 가해가 이렇게 명백한 가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가해를 갖다 중심으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그 아파트에 여자 홀로 사는데 누군가 그 침입을 했어요. 침입을 했는데 그 여자가 무서워가지고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하는데 그 침입자가 여자를 갖다 잡아가지고 뺨을 갖다 파열시켰어요. 그리고 또 강간을 하려고 칼로 이업을 하다가 귀 뒷부분을 갖다 찔렀다고 합시다. 여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력을 다해가지고 그 베란다 쪽으로 가가지고 베란다 쪽으로 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 뭐냐 그 침입자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 침입자가 계속해서 접근하면 그 여자는 물러날 데가 없어가지고 뒤로 물러나다가 결국 떨어져 이렇게 추락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추락사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예? 추락사예요? 추락사를 끝내버리고 그 범죄자는 그냥 혐의 없음입니까? 추락사만 계속 추락했다.
실족으로 추락했다. 계속 이쪽으로 몰아붙이고 그 여성의 난 그 누군가의 가해를 입어가지고 뺨이 파열된 상태에 칼로 찔려가지고 귀가 이렇게 그런 가해를 입은 범죄의 그 증거가 있는데 그걸 갖다 수사를 안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살인죄지 않습니까? 살인.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안 주고 우유를 안 주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겜방 가서 겜방 한다고 한 일주일간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아이가 굶어 죽으면 우리는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살인죄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과실치사도 아니고 유기치사도 아니고 살인죄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갖다 아주 강력한 의무죠. 이 부모가 아이를 갖다 돌보지 않아 가지고 아이가 죽은 것은 직접 그 살해한 거와 마찬가지 비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책임을 갖다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아이를 갖다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너가 아이를 갖다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즉 부작위 이 부작위 행위가 너의 자식을 죽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큰 비난 즉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비등비등할 때는 이걸 갖다 유기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그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판결이 나죠. 정확히 말하면 형법에는 그 구속 요건이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갖다 굶겼는데 아이가 죽으면 살인죄다 이런 형법에는 그런 명시된 게 없습니다.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그 살인죄이지만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하죠. 부작위 아이를 돌보지 않았어. 아무 짓도 안 했지만 살인죄와 같은 비난을 갖다 받을 수 있다. 동일하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부작위 범위를 하더라도 아예 그냥 형법에 명시적으로 구속 요건이 이렇게 딱 이러하면 범죄다 하는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정말로 부작위에 의한 범죄다 해서 진정 부작위 범이라고 부르고요. 법에는 형법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부진정 부작위에 의한 범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잡상인이 허락도 없이 학교에 수업을 하는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교수가 딱 와가지고 빨리 나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퇴거 불응죄라는 게 있습니다. 퇴거를 갖다 요구를 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죄가 성립될 때 퇴거 불응죄가 성립됩니다. 이때는 진정 부작위 범이라고 하죠. 진짜 정말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퇴거 불응죄 즉 죄가 되는 거예요.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죄가 성립될 때 이걸 갖다 진정 부작위 범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기치사죄라는 것도 얼마만큼 비난 가능성이 있냐, 이거에 따라서 그 책임 조각 사유에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유기죄로 죄를 묻지를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유기죄로 죄를 묻죠. 즉 비난 가능성이, 나는 불러내지도 않았는데 같이 만나서 누구랑 술을 먹었어. 이럴 때는 비난 가능성이, 누구한테 책임을 갖다 묻거나 비난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 정민이를 갖다 야밤에 불러내가지고 야야 술 먹자, 같이 나와, 예? 여기 나와. 그러고 나서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정민이가 다 죽어가는데도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갖다 하면서 119나 112에다 신고를 해주질 않았어요. 정민이의 신체와 생명을 갖다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질 않았어요. 친구 A가 지금 정민이에 대한 그 의무를 갖다,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유기치사죄는 당연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유기치사범이기 때문에 빠르게 그 입건하고 구속하고 그 다음에 재판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건으로 이게 살인죄는 따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살인죄도 이미 정민이 뺨이 파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귀에 그 자상이 있고 온갖 곳에 피가 흘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CCTV에 정민이를 갖다가 이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강에다 빠뜨렸다는 정황 증거들이 이렇게 넘쳐납니다. 즉 차후에 별건으로 그 살인 미수, 살인죄, 중상해죄, 상해죄 이런 것들 다 별건으로 다 재판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본인이 리어커를 갖다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 리어커가 범죄 도구로 지금 사용되었다고 제가 지금 추론을 갖다 했으니까 그 리어커에 이렇게 피도 묻어 있고, 그렇다면 이 리어커를 갖다 나중에 이 스마트폰을 갖다 은닉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데 버려봤자 수만 명이 동원돼서 이렇게 허허벌판을 갖다 찾기 때문에 금방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검은 봉지든 뭐든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이제 버려놓고 리어카를 갖다 이렇게 어딘가로 이제 이동을 시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시 30분경에 그 정민이를 갖다 이렇게 한강에다 버려버렸다면 이 정황 증거예요. 추론. 이렇게 버려버리고 나서 이제 토끼구를 통해서 이제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5시경에 다시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이고 나서 계속 그 친구 A 가족들이 여기로 갈 거면서 여기서 내립니다. 여기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훅 훑습니다. 여기로 갈 거면서 여기서 내립니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내려요. 그리고 이제 훑죠.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경로를 따라 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근데 한 5시 50분경인가 하여튼 뒤따라오던 여기를 지나가는 행인 2명이 가족들이 쓰레기를 갖다 막 좋은 옷을 입고 막 뒤지고 정신없이 뒤지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저 쓰레기를 갖다 막 정신없이 뒤질까? 그런 목격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언도 있고 진술도 있고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즉 쓰레기통을 갖다 이렇게 뒤졌다면 리어카도 뒤져봤겠죠. 그러면 이 리어카에다가 정말로 스마트폰을 갖다 숨겨놨다면 곧바로 찾은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갖다 다시 이쪽으로 가져간 다음에 여기서 스마트폰을 잠시 한번 켜줍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동일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그 서초경찰서에서 말했듯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시 2분경에 이제 딱 끊겼다고 하죠. 그러면 7시 2분경에 여기서 잠시 켰다가 딱 꺼버리면 이제 그때 신호가 완전히 이제 끊기고, 이걸 갖다 또 이제 어떻게 어떻게 누군가 처리를 갖다 하려고 했겠죠. 처리를 하려고 했으면 뭐 어디다 처리를 해버릴 텐데, 다시 그 이 장소에다가 5월 11일경에 다시 여기다 버려놔가지고 청소부 환경위원원이 이렇게 이걸 갖다 발견하게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추론이 나옵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닌데, 어차피 이걸 갖다 누군가 가져갔다면 증거를 갖다 다 인멸을 갖다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뭐 벌어진 그 범죄를 갖다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이제는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백한 그 CCTV 영상과 그 다음에 정민이가 2시경에 오른밤에 그 땀이 터진 파열된 그 증거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귀 뒷부분에 큰 자상을 입은 그 정황이 있고, 그리고 피도 이곳저곳 흘린 정황이 있고, 이런 증거들이 너무 명백해 가지고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2시 목격자가 찍은 그 사진 영상만으로도 모든 그 사건을 갖다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다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5천만 국민과 재판관이 이것은 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심증적으로 결론을 갖다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라 하죠. 이 증거들을 갖다 자기가 접해가지고, 물적 증거든 정황 증거든 접해가지고 이게 범죄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유죄 무죄를 갖다 판단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심증이 굳혀지면 판결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즉 6.2 치사죄는 너무나 명백하고요. 살인죄, 살인미수, 상해, 중상해죄 이미 상해를 입었으니까요. 2시 이전에 이미 입은 상태가 다 증거로, 목격자의 그 사진 속에 증거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사건인데 무슨 미스터리고 미궁으로 빠진다 이런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만약 이걸 갖다 그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면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들이 어떻게 그 맘 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들이요, 백주 대낮에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경찰들이 그 범죄자들 그거 비호하고 대변하고 그러면서 해준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정민이와 지금 들어온 여기 하얀 그 옷 입은 이자가 지금 정민이의 친구 이준서가 아니라고 하는 지금 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이 증명 가능할 정도로 어떤 증거를 갖다 제시하면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지금 이게 인터넷에 떠도는 지금 사진 영상입니다. 하나는 정민이고, 지금 하얀 그 긴팔 티 입은 자는 지금
입은 자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야구 잠바에다가 하얀 티에다가 반바지, 하얀 티에다가 반바지는 동일합니다. 이자가 지금 그 정민이의 친구 이준서라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추측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또 다른 정민이의 친구라고 지금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 A군은 중앙대 경영대 장씨라는 주장이고요. C군은 정말로 그 토끼구를 갖다 4시 30분경에 통과한 그 정민이의 그 친구 이준서라고 합니다. 이준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을 갖다 들이밀어버리니까 이 서초경찰서는 반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증명을 뭔가 발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따로 별개로 존재합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별개로 존재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초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는 이 1시 31분경에 편의점에 들렸던 이 하얀 그 긴팔 티를 입은 자와 그 다음 토끼구를 통과했을 때 야구 잠바를 입었던 이자와 동일인이라고 그 서초경찰서나 서울경찰서에서는 주장을 갖다 했는데 침묵을 갖다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범죄를 갖다 주도를 갖다 해온 것인지 서초경찰서나 서울경찰청에서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가짜뉴스 그렇게 몰아가면서 국가인 5천만 국민의 그 표현의 자유를 갖다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그것은 그 범죄입니다. 예? 이번에 그것이 좋다 봐보세요. 완전히 그것이 가짜 뉴스잖아요. 이미 밝혀졌고. 아니 그것은 대형 언론사가 그런 짓을 할 정도면 이것은 너무나 거대한 그 범죄입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뉴스도 아니고 자기 표현을 갖다 그냥 하기 위해서 열려진 전 세계의 인터넷 공간인데 무슨 거기다가 무슨 뉴스를 적용해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이 대형 언론사에서는 뉴스 고의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언론 기사 쓰고 잘못된 이런 영상 제작했다 하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정정보도하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런 거에도 관여를 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그 정도면 대형 책임을 갖다 크게 책임을 물어야 대상한테도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는 서초경찰서가 일개 유튜브한테 유튜브한테 거기 잘못된 정보 그냥 신고해가지고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있잖아 아무튼 이게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아주 지금 대한민국 국가의 지금 상황이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빠르게 지금 손정민 군에 대한 범죄 피의자, 유기치사죄, 살인, 살인미수, 중상해, 상해, 증거인멸죄 등을 갖다 범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빠르게 입건 및 구속 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킨 다음에 빠르게 검찰로 사건을 갖다 이송해서 빠르게 재판을 갖다 공판을 갖다 열게 해서 판결 갖다 받게 해야 될 것입니다.